안녕하십니까, 박정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 다소 좀 약세의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급을 먼저 볼게요. 수급. 자, 외국인 어땠습니까? 팔았습니다. 자, 기관도 팔았어요. 코스닥도 팔고 선물도 매도 포지션 잡고 풋 매수 포지션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하방 베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일장 일정 부분 좀 조정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기조로 흘러가고 있다. 근데 조정력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FOMC 회의록 발표 이전까지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일단 상승은 어떻다? 제한적이다. 그죠? 상승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 대응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존재한다. 제가 이미 이제 지난 시황 브리핑 때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까? 2181선을 넘어서야 코스닥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2181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코스닥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음봉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코스닥이 하락하면 어떤 흐름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제약바이오가 못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좀 약세 기조가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삼성바이오 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대다수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약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 상태로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을 받게 된다면 코스닥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상태로 코스닥이 조정을 받는다면 대략 736선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 상태로 이 양봉의 중심을 무너뜨리면서 내려가 버리면은 2144선까지 조정력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정력을 보인다면 어떠한 흐름이 나올까요, 여러분? 완전히 개별적 이슈를 지닌 종목을 아니고서야 거의 다 좀 하락 리스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좀 시장의 조정력을 신경 쓰시면서 현금성을 좀 확보하고 시장의 조정력을 신경 쓰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오늘도 잘 나온 섹터가 어떤 섹터들이 있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코스닥이죠. 코스닥 쪽에 조금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온 게 통신장비 쪽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예요? 일반 전기전자.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기관과 외인이 강력하게 동반 순매수를 들어오는 섹터가 통신장비 섹터랑 일반 전기전자 섹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전기 쪽은 뭐 위닉스, 슈프리마,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여기서 상승이 나왔고,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이 덩치가 가장 크죠. 그리고 통신장비 쪽에서는 홈캐스트, 아이즈비전, 우리로,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 수많은 종목들이 좀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이제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슈프리마라는 기업입니다. 슈프리마를 한번 살짝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프리마라는 기업은 뭡니까? 바이오 인식 쪽에서 이제 바이오 인식 보안 쪽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슈프리마. 근데 이 슈프리마가 오늘 굉장히 긍정적으로 한 11% 정도 상승력이 나왔어요.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대략 얼마입니까? 1,900억. 그리고 시가총액이 1,900억. 그리고 순자산 가치는 얼마입니까? 1,100억. 자, 1,900억에 1,100억 자본총계. 그죠? 그래서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슈프리마를 공략하는 게 나을까? 그렇지 않죠. 이 회사의 자회사 있죠. 뭡니까? 슈프리마 HQ.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눈을 좀 돌려가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슈프리마 HQ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뭐 지문인식 바이오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죠. 봐봐요. 1,300억짜리가 748억입니다. 시가총액이. 물론 제가
요 차트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때부터 계속 이 종목은 장기 투자감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 여기서 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좀 내려가다가도 걱정하지 말아라.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해라. 4,900원이 저점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드렸고, 여기 다시 또 6,000원대 올라와서 또 팔지 말아라. 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좀 더 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슈프리마가 긍정적이 나오면 이 슈프리마 HQ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또 이 하락장에, 만약에 하락장이 나오더라도 좀 돈을 좀 지키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로 죄송합니다. 사료 관련주로 현대사료, 한일사료, 고려산업, 우성사료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어요. 그중에 이제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 우성사료입니다. 우성사료. 물론 이제 중국 쪽에 물고기 사료 진출 소식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죠. 근데 우성사료가 이미 그 전부터 좀 저평가권에 놓여져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돼지 열병 관련 섹터로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게 물고기 사료 관련으로 먼저 이렇게 급등이 나오네요. 1,600억짜리가 지금 현재 급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얼마입니까? 1,0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료주들은 조금 시장에 높게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가치 대비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료주들도 오늘 저평가였다면 같이 동반으로 급등력이 강하게 나왔을 텐데 상대적으로 얘만 급등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얘가 좀 수혜주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저평가에 있는 종목들은 진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다시 시장에 이렇게 부각받는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상승이 나올 만한 걸 쫓아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미리 좀 분할 매수로 평단을 잘 만들어서 이쁘게 끌고 가신다면 때가 되면 이러한 이슈가 터지면서 상승력이 나온다.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하락력이 나오더라도 이러한 투자를 하신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의 조정력이 나오고 그리고 대다수의 종목들이 좀 눌리고 코스닥이 조금 제약바이오가 많이 눌리면서 하락력이 나왔기 때문에 좀 리스크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거래소 쪽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지만 계속 약세를 보여왔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반등력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다소 좀 덜 눌린다. 근데 유통 쪽이 그나마 좀 수급이 들어오고 운수장비 쪽이 좀 수급이 들어온다. 근데 운수장비나 유통이나 지금 당장 상승력이 강하게 나오기에는 시장이 받쳐주지 못한다. 하지만 운수장비,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죠.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현대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를 간단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26조 정도가 시가총액이에요. 근데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얼마입니까? 67조입니다. 67조. 67조 회사가 26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주가가 힘들게 보이겠지만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2, 3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종목을 지금 현재 매수를 해서 평단을 대략 10만 원대로 만들어 놓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은 저는 최소한 두세 배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제 제품이 트렌드가 변하는 시대예요. 그죠? 수소차도 나오고 전기차도 나오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나오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자동차들은 이제 뭐예요? 기존의 자동차를 쓰던 분들이 기존 자동차를 버리고 새로운 제품을 이제 사용하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2, 3년 후면은 펼쳐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나중에 2, 3년 후에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쪽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자, 유통 쪽에서 극단적으로 좀 저평가된 종목이 자, 롯데쇼핑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롯데쇼핑도 지금 지배자본 총액이 얼마입니까? 12조 4천억. 근데 이 회사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5조 4천억. 그죠? 굉장히 좀 낮게 형성되어 있죠. 자산가치 대비. 근데 흑자 내죠.
중국발 리스크 다 거의 털어내고 있잖아요. 이제 백화점도 조만간 다 또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 사업을 거의 다 철수를 하면은 이제 적자 기조도 이제 거의 다 좀 마무리되고 다시 또 흑자 전환하고 또 강력한 투자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훨씬 더 또 긍정적인 재무 구조를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년부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롯데쇼핑도 다시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5조, 12조짜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2배만 올라가도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만 원. 그럼 자기 자산 가치 딱 찾아 먹으면 얼마입니까? 50만 원.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1, 2년만 기다리면 얘도 40만 원, 50만 원짜리 주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좀 시장이 불안하고 애매하고 잡았다가 막 내려가고 올라가고 막 지그재그로 이상하게 흘러가고 개별주 여러분들 노리기 또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뭐 현대차나 롯데쇼핑 이런 종목들을 좀 느긋하게 평단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시장에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감 시장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